우리가 좀 많이 착각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개발 투자하면 금방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짧아야 10년이고요. 보통 한 20년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장점이 뭐냐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신축이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미래의 신축이 될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몇 년 전보다는 분위기가 약간 좀 주춤하긴 한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좀 상향 조정해주겠다. 인허가 절차들도 파격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도 통합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책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걱정되는 건 이제 돈이거든요. 결국에는 사업성 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부분하고 이제 옛날처럼 그 용적률이 낮은 그런 물건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는 아마 사업 조합원들이 좀 부담을 느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이제 좀 받아들여야 돼요. 옛날처럼 뭐 그냥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공짜로 이런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내면서 좀 내가 자금을 내고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 전환은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공짜로 진행하는 지역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인식 변화를 해서 추가 분담금을 한 2, 3억에서 5억 정도는 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투자에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꽤 있는데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이죠. 사실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 지역보다는 일단 서울 위주로 재건축 재개발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은 빈 땅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도 쉽게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 구도심의 이제 재개발은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성남시를 제외하고 이제 서울로 바라본다면 서울은 뭐 구역 지정이 됐건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건 아마 잠재적인 다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넘사벽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한남 뉴타운을 뭐 3구역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나머지 뭐 2구역, 4구역, 5구역이 있는데 자금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한남 뉴타운 2구역, 4구역, 5구역 뭐 해보셔도 저는 자금력이 있으니까 한강변이고, 용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남 더 1도 그렇고 용산은 이제 그렇게 대규모 새 아파트가 나오면 사실은 강남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남 뉴타운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좀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량진 뉴타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속도가 좀 빠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 막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가 안 된 구역들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노량진 뉴타운이 평지예요. 흑성 뉴타운은 이제 약간 언덕길 경사도가 있는데 노량진은 평지이기 때문에 저는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수색 증상 중에서도 이제 많이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입주 안 된 곳들, 그리고 이제 동북부로 가면 장인 뉴타운 있는데 장인 뉴타운 또 가성비 괜찮아요. 장인 뉴타운 중에서 지금 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장인 뉴타운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모아타운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구역을 좀 구역별로 본다면 그래도 좋은 구역들, 한강변에 이제 자양동 쪽하고요, 망원동 쪽하고 이런 지역들은 구역이 지정이 됐건 안 됐건 좀, 또 서울 뭐 청파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착각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개발 투자하면 금방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짧아야 10년이고요. 보통 한 20년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장점이 뭐냐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양 옆에
지정이 됐어. 이 구역은 지정이 안 됐어. 근데 내가 거기에 좋은 물건이 나와서 샀어요. 전세 끼고 돈이 얼마 안 들어가.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안 들어갔어요. 10년, 20년 안에 서울은 거의 뭐라도 추진을 하거든요. 추진하고 뭐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공재개발, 지금은 모아타운 뭐 이런 거 나오면 얘기만 나오는 순간 또 가격이 올라가요. 그때가 오기 때문에 저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완공까지 기다려도 좋지만 그렇게 소액으로 도저히 할 거 없다면 차라리 저는 신축 빌라들 있잖아요. 네. 신축 빌라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서울에 있는 구축 빌라 사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구축 빌라 그냥 가격은 잘 봐야 되겠는데 이미 소문이 나버리거나 모아타운에 지정이 되면 뭐 1억 5천 하던 게 3억으로 훌쩍 뛰거든요. 그래서 훌쩍 뛴 거 사지 말고 차라리 구역 지정 안 된 거 소액으로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인데 전세가 한 7, 8천 있다면 5천, 7천 가지고 그냥 없는 돈 치고 묻어둔다는 개념으로 사둔다면 한번 구역 지정이 되면 또 쭉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 빌라보다는 차라리 서울의 구축 빌라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입주까지 생각한다면 구역 지정된 곳들 돈을 더 주더라도 구역 지정된 곳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부가현도 지금 1구역은 끝났고요. 아마 2구역, 3구역이 지금 조합 내부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뭐 입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언뉴타운 위가 부가현이거든요. 부가현 2구역, 3구역 뭐 결국에는 해결이 되겠죠. 되리라고 본다면 그런 구역들 상당히 진행된 구역들 가격을 따져보시고 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 시세하고 감안을 해가지고요. 이미 주변 시세가 다 반영된 가격이라면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재개발이 더 변동폭이 커요. 왜? 대출이 많이 들어가거든. 이게 전세 끼고 투자가 전세금이 낮잖아요. 오래된 구축이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낮아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끼고 자기 자본 부담이 좀 큰 상황이니까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된다, 뭐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재개발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2차 하락이 온다든지 그렇게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조정장이 온다면 재건축 재개발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2013년 뭐 이때 예를 들면 신축 아파트들보다는 뭐 개포주공 이런 아파트들이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2011년, 2010년, 11년에서 2013년 2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이언 뉴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2013년에 아이언 뉴타운 1억 가지고 투자한 물건들 막 튀어나왔거든요. 사람들이 막 집어던집니다. 집어던지는 물건들이 주로 재건축 재개발에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한 번 더 2차 하락이 온다면 그때는 재건축 재개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서울에 투자하려면 최소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될까요? 이거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재건축하고 다르게 재개발은 이제 지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분이 단독주택이냐, 빌라인데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대지 지분을 몇 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인데 이거는 구역마다 너무 달라서 그래도 아마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최소 뭐 억 단위입니다. 2, 3억에서 많게는 뭐 하남 뉴타운은 10억 이상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 자금에 맞춰서 절대 저는 무리하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구역 지정이 된 곳에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만한 물건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는데 구역 지정이 안 된 곳, 될 만한 곳이면 또 찾아볼 만한 물건들, 재개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라기보다는 재개발 기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좀 길게 생각하고 또 아니면 청년들 어차피 내가 살 집 하나 마련한다면 돈이 부족하다면 대출 조금 받아서 그렇게 저렴한 망원동이나 뭐 요런데 구축 빌라 샀다가 나중에 구역 지정되면 또 시세 차익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분당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었는데 뭐 분당, 평촌, 일산 같이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재가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이 지금 이게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더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제 열심히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열심히 움직이는 데가 제가 볼 때는 분당하고 일산 이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분당, 일산이 용적률이 좀 낮아요. 평촌, 중동 3번은 용적률이 다 200% 이상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분위기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분위기고요. 평촌 신도시 살짝 가봤는데 제가 임장을 갔는데요. 네. 평촌 신도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이제 범계역이라고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남쪽에 보면 목련 단지가 있거든요. 목련 2단지, 3단지, 5단지가 있는데 이 2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찬물을 이게 선도지구 지정 이게 통합 재건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동의유를 하고 이제 규모가 중요한데 가장 입지가 좋은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돼 버렸고요. 또 좋은 데가 이제 중앙공원 앞에 있는 향촌 마을인데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어서 평촌 신도시에는 상대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가 아닌 다른 단지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관심 많은 데가 이제 분당하고 일산인데 저는 분당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높게 보는 이유가 물론 일산도 좋고 분당도 좋습니다만 분당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제 재건축의 승패는 사업성이잖아요. 사업성하고 지자체의 지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안양시장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 뭐 용적률 인센티브를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찬물을 더 끼얹어 버렸고요. 분당, 일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남시와 고양시는 저는 지자체는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업성이잖아요. 사업성을 본다면 이제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야만 빨리 돼요. 조합원들한테 야 5억 내, 5억 내면은 빨리 할 수 있어 그러면 아마 조합원들 중에 5억 낼게. 빨리 하자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슨 소리야. 지금 또 살만한데. 난 그냥 나 안 할래. 5억 낼 바에는 나 그냥 1억 주고 인테리어 하고 그냥 지금 살래.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달래려면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야 되는데 추가 분담금을 적게 하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첫 번째 많이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면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려면 주변 집값에 맞춰서 이제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일반 분양은 누군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일산 신도시보다 분당 신도시 집값이 한 2배 정도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사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일산 분당이라고 해서 공사비를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철근값이 똑같은데 철근 시멘트값 인건비가 똑같은데 그러면 똑같은 비슷한 건축비인데 일반 분양가를 분당이 더 높게 받을 수가 있다면 저는 분당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크잖아요. 분당 신도시가. 근데 제 생각에는 선도지구가 3곳에서 4곳 정도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시범단지 서현역 주변에 하나 나올 것 같고요. 그 북쪽에 가면 GTX-A가 생긴 임해역 성남역 주변에 한 개가 나올 것 같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정자동 쪽 그쪽에 하나 나올 것 같고 이제 미금역 쪽에 하나 이렇게 4개 정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단지별로 지금 열심히 통합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뭐 동의받고 있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살아남을 곳은 일산하고 분당이 아마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것 같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고양시의 지원책들과 주민들의 열정이 있다면 뭐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투자를 생각한다면 분당과 일산 위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선도지구가 딱 정해져 있으면 선도지구가 한 개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지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선도지구가 유력한 단지들은 또 가격대가 천정부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선도지구가 유력한 단지보다는 또 덜 유력한 단지 을 선택하는 게 또 투자 어차피 장기 투자라면 또 전략적인 선택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울보다는 정고점 대비 많이 올라오진 않은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따져본다면 저는 서울이 아니라면 경기도권에서는 저는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밖에는 추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또는 부동산 투자에 임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실수요자들이라면 뭐 항상 내 집 마련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락장이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하락장에 집 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자금에 맞춰서 무주택자라면 뭐 1주택을 구입하는 내 집 마련 전략은 항상 유효합니다. 항상 노력을 하고 여건이 안 된다면 자금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종잣돈을 더 만들어서 내가 뭐 나중에라도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다렸다가 돈을 더 모아서 집값 떨어질 때 살래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전략이고 그 전략은 어떨 때 먹히냐면요.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내가 내 집 마련을 했어. 있는데 종잣돈도 좀 모아뒀어요. 모아두는데 뭐 2차 하락이 왔다. 집값이 고점 대비 30% 정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럴 때 한 채 더 사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한 채 더 살 수는 있어요. 떨어졌을 때. 왜? 나는 한 채가 있기 때문에 한 채를 용기 내서 살 수가 있는데 무주택자가 떨어졌을 때 한 채 사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일단 상황이 아주 나쁘지 않는다면, 떨어지는 칼날은 잡기 어렵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다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일단 좀 집중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물론 좋은 거 하면 좋지. 돈이 많으면 좋은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요 학군도 좋고요, 교통도 좋고요, 뭐 역세권에 좋은 직장도 있고요, 아침에 한강 조깅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신축 아파트면 좋겠고요, 브랜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돈 얼마 가지고 계시나요? 현금 한 20억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좋은데 내 자금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금에 맞춰서 내가 1억이 있다면 1억으로 할 수 있는 집들, 3억이 있다면 3억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알아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지역 자금이 부족한데 레버리지를 최대로 일으켜서 뭐 앞서서 제가 얘기했듯이 현금이 2억이 있는데 10억짜리를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저는 뭐 대출을 받든 전세를 끼고 사든 자기 자본 5대5 정도, 전세 가율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산다면 우리 레버리지 있잖아요. 막 전세 가율이 막 90%, 95% 되는 그런 단지들 아파트를 막 여러 채를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깡통 전세가 되거든요. 한 채는 괜찮아요. 한 채는. 그러면 내가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당장 거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뭐 수도권 외곽 지역에 보면 수원시나 뭐 이런 데 보면 의외로 돈 몇천만 원 안 들어가고 살 수 있는 소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꼭 사고 싶은데 실거주 안 해도 돼라고 하면 전세가율이 높은 뭐 80% 90%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화성시 동탄신도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그런 거 한 개 정도는 사도 괜찮은데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를 5채 10채로 사서 엑셀로 관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시간도 이렇게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기준과 원칙을 좀 지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항상 기준과 원칙을 좀 충실하자.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항상 예상치 못하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생겼을 때도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여력 준비를 하자. 그리고 욕심이 나가지고 혹시라도 엑셀을 관리해서 여러 채를 많이 산다,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자. 그리고 좀 길게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물론 나이가 80대신 분들, 70, 80대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거 파셔야 돼요. 팔아서 자식 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내가 즐기고 살아야 되고요. 젊은 분들 있잖아, 20대, 30대, 40대 분들이라면 너무 초조하게 조급증 가지지 마시고 좀 인생 길게 보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막 불안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엑셀로 좀 관리하다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시고, 지금 여력이 안 된다면 다음에 반드시 좋은 기회는 또 옵니다.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불안함, 초조함은 잠시 내려두고 우리가 열심히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투자도 내가 잘 살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과 원칙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